네, 다음으로는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으로 3D 오브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포토그래메트리 소프트웨어들은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포토그래메트리 소프트웨어들이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메타쉐이프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과거의 이름이 포토스캔이었었는데요. 이제 메타쉐이프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토스캔이라는 포토그래메트리 소프트웨어로 많이 알고들 계셨었는데 메타쉐이프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메타쉐이프라는 소프트웨어가 3D 오브젝트를 만드는 포토그래메트리 소프트웨어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2010년대부터 만들어져서 주로 사용이 되어 왔었고 아기소프트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이라든지 클로스 레인지라든지 또는 위성사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포토그래메트리를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포토신스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포토신스 2017년에 단종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을 했었고요. 많이 활용되어 왔었는데 이 포토신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워싱턴대가 함께 만들었던 포토그래메트리 소프트웨어였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리얼리티 캡처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캡처링 리얼리티라는 곳에서 만들었고 그나마 지금 보고 계시는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2014년 좀 최근에 나온 소프트웨어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데이터 소스로는 이미지와 비디오 그리고 레이저 스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스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항공사진, 클로스 레인지 등등의 그리고 라이다 데이터까지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얼리티 캡처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된 소프트웨어는 아니었었는데요. 이 리얼리티 캡처 소프트웨어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리얼리티 캡처 소프트웨어가 바로 방금 전까지 전 시간에 제가 말미에서도 2021 코리아 하이라이트 시즐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언리얼 엔진이 작년 한 해 한국 시장에서 어떠한 작품들을 만들어냈는지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바로 그 언리얼 엔진. 이 언리얼 엔진에서 이 리얼리티 캡처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얼리티 캡처라는 포토그래메트리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3D 오브젝트를 언리얼 엔진으로 넘길 수 있는 이런 워플로우를 제공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언리얼 엔진의 리얼리티 캡처라는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되면서 또 강력한 한방을 보여주고 있는 포토그래메트리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포토그래메트리 소프트웨어를 보시면은 대부분 메타쉐이프 또는 포토스캔 이 소프트웨어들을 여러분들이 종종 만나보셨을 텐데요. 리얼리티 캡처 소프트웨어를 먼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리티 캡처 소프트웨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 잠깐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Hi, Teddy here. From day one, our mission has been to capture the world and to make it available to everyone. The technology that makes this possible is reality capture. It allows us to generate incredibly detailed 3D models from simple pictures and is one of the fastest and most accurate photogrammetry solutions in the world. In fact, we used it to create the entire Megascans library. Today, I'm excited to announce that Capturing Reality, the makers of this amazing piece of software, is joining Epic Games. We're joining forces to help bring this technology to everyone, making it more affordable and accessible so that we can capture the world together. With that, I would like to turn it over to my colleagues Martin and Michal at Capturing Reality to say a few words. Hi everyone, Michal and Martin with Capturing Reality here. Our dream has always been to bring scanning to everyone by giving our customers the most powerful and easy to use photogrammetry solution on the market. We are proud that what was once a tiny Slovakian company has helped revolutionize 3D. With Quixel having created the world's largest scan library and Epic's mission to empower developers to create and share compelling real-time 3D content and experiences, it is the perfect home for our team. On behalf of everyone at Capturing Reality, we are thrilled to join Epic Games. And together with Epic, we are committed to make our software the best it can be for every industry. So to our customers, this will only change your experience with our software for the better.
Thank you for your support. We would like to now hand it back over to Teddy. Thank you, Martin and Mikhail. By joining forces, our aim is to allow everyone to join us in this journey to capture and share the beauty of the real world.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We look forward to the exciting opportunities ahead. 네, 잘들 보셨는지요? 네. 리얼리티 캡처 소프트웨어 상당히 좀 고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소프트웨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저한테는 좀 아쉬운 점은 이 리얼리티 캡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윈도우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맥OS와 같은 애플 운영체제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라는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언리얼 엔진을 대부분 PC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한 컴퓨팅 파워를 요하는 3D 작업을 하시는 경우 사실 뭐 맥OS보다 윈도우를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이 리얼리티 캡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클로스 레인지로 포토그래메트리를 간단하게 한번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보제로 준비를 한 것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인형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리티 캡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이 3D 오브젝트를 만드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직접 한번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포토그래메트리의 워크플로우에 대한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포토그래메트리를 프로세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기소프트의 메타쉐이프라는 소프트웨어는 가장 대중적인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리얼리티 캡처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엔비디아 GPU를 사용을 해서 상당히 빠르게 프로세싱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당히 메타쉐이프보다는 보다 전문화된 소프트웨어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과물을 보셔도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이제 그 3D 오브젝트 결과물을 보여드릴 텐데 상당히 고퀄리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쉬룸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류의 포토그래메트리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여기서 메쉬룸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오픈소스라고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면은 지금 요 위에 있는 아기소프트 메타쉐이프라든지 리얼리티 캡처라는 소프트웨어는 유료 소프트웨어라는 얘기가 되겠죠. 유료 소프트웨어입니다. 돈을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메타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라이선스를 구매하시는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리얼리티 캡처 같은 경우에는 좀 유료의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PPI라고 불리우는데요. 뭐 페이퍼 인터레스트, 페이퍼 인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리티 캡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베네핏을 얻으신 경우에 그것만큼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겠다.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뭐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좀 독특한 형태의 라이선스 피를 받아내고 있다. 뭐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로 파일을 TIFF 파일로 변환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DC 로우와 같은 로우 컨버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지요. 지금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로우 파일로 사진을 찍으시는 경우 보다 더 고퀄리티의 사진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장의 사진을 찍으시는 데 있어서 그 여러 장의 사진의 노출, 밝기, 색온도와 같은 부분들을 수동으로 통제하시기 위해서는 로우 파일로 찍으셔가지고요. 이것을 이제 한 번에 컨버팅을 수동으로 배치 컨버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한 워크플로우이실 수 있기 때문에 로우 파일을 선호를 하시죠. 일단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도 JPEG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JPEG을 찍으신다 그러면은 이 JPEG 사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오는 사진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이미지 프로세서가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해서 얘가 어느 정도는 살짝 건드린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든 아무리 수동으로 잡아주셔도. 그래서 이제 로 파일을 선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 파일로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얘를 로 파일 컨버터에서 컨버팅을 해서 한 다음에 이제 포토그래메트리 소프트웨어에 올리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네, 전통적인 방법이었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어도비 포토샵 CC와 같은 우리 포토 에디팅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화이트 밸런싱이라든지 UV 맵에 대한 커렉션, 보정을 실시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훨씬 더 고퀄리티의 포토그래메트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절차가 복잡하고 워크플로우가 너무 길죠.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좀 뭐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리얼리티 캡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는 카메라가 DSLR 카메라나 미러리스 카메라로 로 파일을 촬영하시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신다고 가정을 할게요.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고퀄리티가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그냥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실 때 우리가 포토그래메트리 소프트웨어를 찍을 때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셔터 스피드라든지 조리개라든지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정해 가지고 수동으로 여러 장을 찍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스마트폰에서 자동 모드로 놓고 찍으셔도 웬만큼 포토그래메트리가 됩니다. 요즘의 소프트웨어에서는요. 네, 과거에는 뭐 이런 뭐 수동으로 조절을 해서 뭐 포토샵에서 화이트 밸런싱을 하고 뭐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포토그래메트리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성능 자체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찍어도 잘 되더라. 가 요즘 추세인데요. 네.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메쉬를 만들기 위한 모델링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레터플로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뭐 3ds Max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3D 메쉬 오브젝트를 만드는 그런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이런 레터플로지 같은 경우나 텍스처 베이킹이라든지 아니면은 딜라이팅이라든지 아니면 타일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포토그래메트리 소프트웨어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수행해주는 뭐 그런 형태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 합쳐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쭉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셨어야만 했거든요. 그만큼 포토그래메트리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고 사용하기 어렵고 뭔가 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에서 전부 다 커버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iOS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구글 플레이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스마트폰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실 때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포토그래메트리로 검색하시면 정말 다양한 포토그래메트리 소프트웨어를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소프트웨어들이 심지어 3D 메쉬 오브젝트까지 익스포팅을 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손쉽게 포토그래메트리를 그냥 일반인들도 손쉽게 구현해낼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거는 좀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이지만 그래서 전문 분야에서는 이런 걸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만은 그냥 취미 차원에서 3D 오브젝트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널려 있는 앱스토어 같은데 그냥 있는 그런 앱을 사용해서든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레터플로지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텍스처 베이킹을 해야 됩니다. 텍스처를 구워내야 되죠. 텍스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처를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로는 뭐 이런 크날드라든지 엑스노멀이라든지 서브스탠스 디자이너와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사용을 해서 텍스처 베이킹을 실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브스탠스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에서 흡수를 했죠. 그래서 이젠 어도비가 원래 뭐 다양한 뭐 어도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프리미어 등등의 다양한 그래픽 디자인 도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유일하게 한 가지 없었던 게 있었죠. 3D 소프트웨어가 없었습니다. 3D 소프트웨어가 없었는데 서브스탠스를 인수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CC에 들어가시면 이제 서브스탠스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서브스탠스를 가지고 텍스처 베이킹을 실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베도 베이킹 상에서의 딜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라이트 리무벌 툴 같은 도구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을 사용을 하실 때 이런 도구를 사용을 해서 딜라이팅을 실시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리얼 엔진을 사용을 하신다면은 뭐 이런 과정은 아마 루멘으로 전부 다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그 부분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타일링을 하거나 수동으로 타일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아토매트릭스라든지 아니면 서브스탠스 페인터와 같은 소프트웨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3D 오브젝트를 만들게 된다. 지금까지 보신 것이 뭔가 3D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포토그래메트리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전체 워크플로우를 보셨습니다. 제가 바로 시연을 통해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촬영을 할 때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느냐? 뭐 보시는 것과 같이 촬영을 할 때는요. 네. 일단은 클로스 레인지로 포토그래메트리를 하는 경우. 자, 요런 경우가 되겠죠? 요런 경우에 촬영을 하실 때는 보시는 것과 같이 단일 사물을 촬영을 하실 때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에서 이렇게 아이솔레이티드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네 군데서만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쵸? 요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러면 안 되고요. 정말 여러 군데서 사진을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신다 그러면은 뭐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가 훨씬 더 고품질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아이솔레이티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얘를 바탕으로 360도를 돌려가지고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방을 촬영한다. 그러면 방을 촬영할 때 어떤 카메라 방향으로 촬영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그 사각 형태의 방을 촬영을 한다면은 지금 제가 여기에 서서는 카메라를 이쪽 방향으로 놓고 여기에 서서는 이쪽 방향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면서 촬영을 하시면은 요 방 안에 있는 인테리어에 대한 완벽한 포토그래메트리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예, 요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형 지물을 촬영하는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면 항공사진, 예를 들면 위성사진, 예를 들면은 드론 사진과 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이건 이제 드론으로 여러분들이 항공사진을 촬영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뭐 벽에다가 대고 벽에 있는 어떤 페인팅이라든지 벽에 있는 그런 텍스처를 포토그래메트리로 촬영을 하셔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대상물이 여기에 있다면은 이렇게 직각으로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일 시점에서 카메라의 앵글만을 바꿔서 촬영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카메라 무브먼트 쪽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카메라에서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은 여기에 배치되게끔, 그리고 이 카메라에서는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이 여기에 배치되게끔, 그 다음에 이 카메라에서는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 요점에 배치가 되게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시점을 하나 서로 매칭이 되는 포인트를 잡아줘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중복되게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360도 사진, VR 사진을 할 때처럼 중복되게, 근데 하나의 포인트가 좀 중복되는 지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게 촬영을 해 주시면은 3D 오브젝트로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훨씬 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포토그래메트리 촬영 방법은 이렇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인형을 3D 오브젝트로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하는 방법은 일단은 제가 얘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될 것이, 포토그래메트리를 만드는 이 오브젝트는 촬영하는 중에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얘는 가만히 있고요. 아까 제가 아이솔레이트 오브젝트를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만드실 때 찍고요, 살짝 움직여서 찍고요, 또 움직여서 찍고요, 그 다음에 움직여서 찍고요, 요런 식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360도로 돌리셔가지고 촬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아래까지도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정면으로 촬영을 했다 그러면 살짝 45도로 들어서 또 한 바퀴 돌려주시고, 아래쪽에서 위로 향하게도 촬영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서 상당히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고품질의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네, 촬영을 했고요. 촬영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한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28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도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 친구를 28장을 찍었는데 훨씬 더 고퀄리티로 진행을 하시려면 더 많이 찍으시면 됩니다. 뭐 50장, 60장 찍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제가 파일 탐색기상에서 확인을 했고요.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리얼리티 캡처라는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리얼리티 캡처는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리얼리티 캡처로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용하신 분만큼 돈을 낸다. 조금 있다가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돈 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막 사용하셔도 된다. PPI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찍은 28장의 사진을 리얼리티 캡처로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이 탐색기 창에서 이렇게 죄다 긁어가지고 리얼리티 캡처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 폴더라고 되어 있는 폴더 메뉴 보이시거나 인풋 메뉴가 보이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해당 폴더를 지정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제가 파일 탐색기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그냥 잡아서 전체 28장의 이미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리얼리티 캡처 소프트웨어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장의 사진을 제가 올렸고요. 올린 상태에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지금 이 워크플로우라는 윈도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그 맵 위저드가 있고 리얼타임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맵 위저드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진이라든지 측량사진, 사진 측량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지도 데이터라든지 아까 보셨던 패케이드와 같은 그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맵 위저드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지금 이 아이솔레이티드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고요. 리얼타임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리얼리티 캡처를 여러분들의 스마트폰과 연동시킬 수 있는 그래서 찍으면 바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저 해당 사항 없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1번이 add imagery, 그 다음에 2번이 process, 3번이 output, 4번이 applic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상당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리얼리티 캡처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엑스퍼트용이거든요. 전문용이지만 상당히 쉽게 되어 있다. 일단 첫 번째 이미지 불러와라. 불러왔습니다. 불러왔죠? 그럼 두 번째 프로세스를 하면 됩니다. 일단 이제 이미지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임포트 앤 메타데이터가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 사용할 일은 없고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비디오 시퀀스, 내가 사진은 못 찍었는데 비디오를 찍었어요. 그러면은 비디오를 한 바퀴를 돌려가지고 찍었으면은 그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타임대로 끊어서 이미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30초 동안의 비디오를 찍었다. 그러면 그거를 0.5초의 한 장의 사진으로 하면은 60장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뽑아내서 포토그래메트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디오 시퀀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그 외에는 이제 레이저 스캔, 이거는 이제 라이다가 있는 그 뎁스 센서가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요 레이저 스캔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보다 고퀄리티의 뎁스를 확보를 하시는 그런 형태로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데이터들 또는 지오메트리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디스턴스에 대한 이것도 이제 지도의 측량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죠.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메타데이터 and import를 사용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임포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쓸 일은 없고요. 우리는 그냥 두 번째 프로세스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프로세스에서 스타트 버튼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렀고요. Creating Virtual Reality가 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리고 이
잠깐 보셨겠습니다만은 이 리얼리티 캡처라는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고품질의 결과물을 뽑아내는 대신에 컴퓨팅 파워를 상당히 많이 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래픽 카드가 뭐 GTX 또는 RTX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하시면은 그래픽 카드의 컴퓨팅 파워를 열심히 사용을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RTX 3050급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는 노트북을 바탕으로 지금 계산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28장의 사진만을 가지고 포토그래메트리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미 지금 1분 20초 정도 소요가 됐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정말 많이 500장, 1000장의 사진을 넣어가지고 포토그래메트리를 구현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만큼 고퀄리티로 뽑아내 줄 수가 있겠죠. 네,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대략 한 3분 정도가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촬영했던 사진, 지금 여기에서 보고 계시는 요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의 경우에는 이 사진에서의 그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죠. 포인트 숫자도 보여주고 있고, 이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전체 이미지 중에서 녹색으로 표현된 것이 사용된 이미지고, 지금 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용이 안 됐어요. 네, 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안 된 것 같고, 보시는 것과 같이 요런 이미지는 사용이 안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용이 안 됐고, 녹색으로 보여진 이미지가 이제 활용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뷰포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뷰포트가 있죠. 뷰포트의 마우스 휠을 사용을 해서 조금 뒤로 이동을 한 다음에 좌우로 이동을 하고 위치를 좀 바꿔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 정도의 느낌으로 구현을 해낸 것을 360도로 구현을 해낸 것을 보이시죠? 네, 잘 해놨네요. 잘 만들어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인형 말고도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그쵸? 네, 전체적인 환경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얻어졌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모든 포토그래메트리에서도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 이외에 지금 노트북 2대하고 앞에 있는 태블릿까지 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인식이 돼 버렸잖아요. 노트북은 제대로 인식이 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거든요. 제거하고 제가 필요한 요 앞에 있는 요 인형만 가지고 오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각 카메라들의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이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보여지는 이 2D 이미지가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요 이미지 사용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런 이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요런 이미지, 여기는 요런 이미지, 요런 식으로 각각의 이미지가 어떤 각도에서 촬영을 한 그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당히 잘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제가 조금 대충 찍어가지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요, 뷰포트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우, 뷰포트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우에는 이쪽 면에서는 제가 안 찍었네요. 이쪽 면에서 찍은 데이터가 지금 올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 면에. 그리고 이쪽에서 찍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많이 어긋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의껏 찍지 않았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찍으시려면은요, 제대로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찍으시면은 훨씬 더 저보다는 고퀄리티로 나올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좀 확대해 볼까요? 나쁘지 않게 나왔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D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졌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를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하면서 전반적인 제가 이제 가지고 올 인형에 대해서 메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메쉬를 만든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별도의 다른 3D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메쉬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제가 가지고 올 부분을
좀 미리 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뷰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뷰 메뉴에 이제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전 탑다운으로 일단 보고 탑다운으로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탑다운 상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형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지금 돌리면 안 되죠? 네, 돌리지 않고 자 여기까지만 가지고 오면 되겠죠. 일단 탑에서 봤을 때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레프트에서 봤을 때는 라이트에서 봐야 되겠군요. 라이트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안 보이네요. 프론트도 안 보일 텐데 프론트에서는 그나마 보이네요. 네, 프론트에서는 이렇게 해서 다시 퍼스펙티브로 보겠습니다. 네, 퍼스펙티브로 해서 보면은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잘 잡혀졌나요?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지는 곳이 없죠? 네, 빠지는 곳 없고 볼까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꼬리까지 다 들어갔나요? 네, 꼬리까지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여기서 다시 프론트를 좀 봐야 되겠네요. 프론트에서 요 프론트 부분 앞에가 요 정도, 그 다음에 탑에서는 아래쪽을 너무 가지고 올 필요가 없죠. 요 정도까지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면은 다시 퍼스펙티브로 해서 보면은요, 발이 잘리거나 하진 않죠. 네, 지금 제 안경까지 같이 가지고 오게 생겼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이 되었으면은 메쉬를 만들면 됩니다. 메쉬 모델로 가가지고 메쉬 모델에 보시면은 이 노멀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칼큘레이트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시면 끝납니다. 기본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28장의 사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데이터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후반 작업을 많이 해줘야 되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메쉬 결과물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이런 3D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딱 고정해 놓고 카메라의 위치, 방향 등 그 다음에 뭐 어떤 이제 촬영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셔터 스피드나 ISO나 조리개라든지 등등, 네, 노출이라든지 카메라의 렌즈의 뎁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정해 놓고 시행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고품질로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메쉬를 만들어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리 부분이 좀 잘렸네요. 꼬리 부분은 좀 잘리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네, 이렇게 메쉬 오브젝트를 만들어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디테일을 좀 높여보도록 할까요? 디테일을 하이 디테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3D 오브젝트의 컬러링을 하기 전에 부피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피만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은 어버트 눌러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뭐 대략 지금 보시는 정도 퀄리티 보여드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지금 보고 계시는 털까지도 막 다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고품질을 원하시는 경우에 지금 여기서 하이 디테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죠? 이제 익스포팅. 출력하시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3D 소프트웨어에서 요 메쉬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3D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부분에서 활용을 하실까요? 게임 렌더링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 리얼타임 렌더링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환경에다가 얘를 올려놓으시는, 얘를 사용하시는 그런 형태로 쓰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3D 메쉬 만든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죠? 3D 프린팅을 하시죠. 3D 프린팅을 하실 때, 그래서 요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프린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로 포토그래메트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리얼리티 캡처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전문적인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손쉽게 여러분들이 포토그래메트리를 통해서 3D 오브젝트를 메쉬로 구현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셨습니다.